로또에 몰린 줍줍족,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최고 5477대 1 경쟁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홈페이지의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됐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 분양 아파트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 풍선 효과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67,965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5,477.3대 1로 가장 높았고, 5구 MEA 3,348대 1, 43제곱미터 341대 1, 39제곱미터 133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 전날 무순위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홈페이지는 수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물결표 오후 4시까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전 11시께부터 해당 청약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한때 마비됐다. 현대건설은 서버를 복구하고 이날 오후 7시까지로 청약 마감을 연장했으나 접속은 이날 마감까지도 원활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도 공개 첫날인 3일 서버가 다운되는 접속 오류가 발생해 청약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규제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단지가 속한 팔달구는 대출 세제 규제를 받지만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청약 과열 지역이다. 심기원 건국대 교수는 정부 규제와 상관없는 수원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통장이 몰린 것이라면서 시중에 풀린 현금은 많은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몰리면서 청약시장 과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중국법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복구 위해 5억 1천만 원 기부.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5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복구와 감염증 퇴치를 위해 총 300만 위안 하나 약 5억 1천만 원 규모를 기부했다. 우선 기부금 중 250만 위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한시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우한시 자선총회로 기부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전문기금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백신 개발, 환자 진료기관 건설과 긴급 방호 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50만 위안은 중국 내에서 가장 필요한 구호물자인 마스크를 한국에서 구입, 구호단체의 기부해 구호물품이 필요한 곳에 선별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중국법인 관계자는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는 국내 은행 중 대중국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감이 확산되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금융 질서 안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의 기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소중히 사용돼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DB손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위한 취약계층 방역 마스크 후원. DB손해보험은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아동 및 노약자 등에게 1억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며 어린이재단과 전국의 복지기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노약자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DB손해보험은 방역 마스크 재고 부족으로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 및 노약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빠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심각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용품을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 및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 누적 판매량 1억 개 돌파. 삼양식품은 까르보불닭볶음면의 국내 누적 판매량이 출시 2년 만에 1억 개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까르보불닭볶음면을 2개씩 먹은 셈으로 판매된 까르보불닭볶음면의 면 길이를 모두 더하면 지구 한 바퀴에 달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은 2017년 12월 불닭 브랜드 10억 개 판매를 기념해 국내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불닭볶음면에 크림소스를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소비자들의 레시피에 착안해 개발됐으며 한정 판매 기간인 3개월간 3,600만 개가 판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힘입어 2018년 5월 정식 제품으로 출시됐다.
청주 모 방송사 전 프리랜서 PD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종합, 청주의 한 방송사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PD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청주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실에 A, 38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해 사후 강직이 일어난 상태였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금 문제로 방송사와 갈등을 겪다 2018년 하던 일을 못하게 되자 사측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A씨가 방송사에서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하면서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해 평소 힘들어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며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란물 60만 개 공유된 웹하드 운영자 무죄. 법원, 현실적 한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 약 60만 개가 공유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트 운영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 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 43씨와 A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들 사이트에서 약 60만 개에 달하는 양의 음란물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 등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수백만 건의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 현장 누비다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도 보훈 대상자. 19년 넘게 화재 현장을 누비며 유해화학 물질을 들이마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숨진 소방관을 재해로 숨진 군경처럼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인두강암은 코 속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포말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화학 물질 흡입 등이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5일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A씨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나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비인두강암의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않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빈번하게 포말데하이드와 같은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서 차 몰며 집집이 마스크 돌린 교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해 도시 내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 자원봉사자들이 정부가 긴급히 보낸 마스크를 각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우한 교민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한인회 소속 자원봉사단은 최근 며칠간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90명에 가까운 우한 시내 교민들에게 직접 마스크, 체온계 등 물품을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우한에 잔류한 우리 교민들에게 마스크 등 긴급 물품을 지원했다. 정부 전세기를 통해 700명가량의 후베이성 교민이 한국으로 철수했지만 우한 등 후베이성 일대에는 한국 국민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은 것으로 우리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후베이성 한인회에 직접 연락이 닿은 사람만 해도 우한에 89명을 포함해 1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탓에 우한에서는 일체의 대중교통이 중단됐고 개인 차량 대부분도 운행이 금지된 상태여서 교민들이 긴급 지원 물품을 받아갈 방법이 막막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장은 총영사관에 아주 가까이 사는 분들 외에는 지원 물품을 받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남은 교민들이 고통에 떨 때 흔쾌히 봉사에 나서준 교민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개학 2주 연기, 종합,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각 대학 부총장들은 경북대에서 연 거정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020학년도 1학기를 기존 15주에서 13주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를 지켜본 뒤 개학을 더 연기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수업 개설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중국인 유학생 생활관 집중 보호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한다. 계명대와 경일대 등 대구권 일부 사립대도 개학을 2주 연기했다. 영남대는 오는 6일 대책회의에서 개학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내의 맛, 함소원, 20년간 48kg 유지 비결은 배우 함소원이 20년간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의 키와 몸무게가 공개됐다. 함소원은 172cm에 48.7kg이었다. 해당 키의 표준 체중은 59.3kg이다. 그는 20년 전과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매일 러닝머신으로 땀을 빼고 20kg 아령으로 근력운동을 한다. 취약한 허리를 보강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진은 대기실에서 김밥을 엄청 먹어서 식단 조절을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함소원은 원래 소고기 6인분 정도는 혼자 먹는다. 김밥도 3줄은 거뜬하다. 고 놀라운 식성을 자랑했다. 한의사는 중국마마에게 위염이 있으니 식사량을 줄이라 조언했고 복부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에 이어 입맛이 없어지는 약을 추천했다. 하지만 중국마마는 입맛 없애는 약을 한 입 먹은 후 또 먹고 싶다. 고 반응하더니 함소원과 뷔페에 가서도 끝끝내 고기를 손에 숨겨 몰래 먹는 푸드파이터다운 모습으로 폭소를 자아냈다. 결국 함소원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시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던 터. 이에 중국마마는 각종 길거리 음식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니 집에 돌아와서도 삼겹살 대신 사과 한 알로 줄인 배를 채우는 등 허기를 꾹 참아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던 중국마마는 도통 밤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였고 거실로 나와 아내의 맛 재방송을 보던 중 음식 화면이 펼쳐지자 화면 앞에 이끌리듯 다가갔다. 중국마마는 배달 전단지를 찾아 들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깨워 배달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각종 닭발에 편육까지 시킨 뒤 함소원이 깰까 밑으로 내려가 배달음식을 찾아오는 치밀함을 보였다.